케플러라는 우주망원경이 있어요. 독일의 수학자이자 천체물리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름을 딴 망원경이죠.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은 훗날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케플러 망원경이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아직 현역이긴 한데요. 언제 다운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네요. 오늘 민소 케플러 망원경 2009년에 발사됐습니다. 골디락스 존을 찾는 게 목적인데요.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 지역은 생명체 거주 가능 지역을 말합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니는 우주 공간의 범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 크게 두 가지죠. 산소하고 물. 보통 물이 있는 경우는 생명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과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케플러 망원경이 발견한 행성 중에 케플러 186이라는 행성이 있고요. 케플러 186F라는 그렇게 명명되어 있는 지구 닮을꼴 행성이 하나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대충 지구에서 500광년 정도, 100조짜리 있으니까요. 그 정도, 500광년. 아직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이 186F, 지름이 14,000km, 그러니까, 지구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보다 조금 큰 편이죠. 그리고 철하고 바위, 얼음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대략 영하 50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구에서 500광년 거리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황송할 단계죠. 글쎄요. 간단하게 물이라도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구인이라면 말이죠. 만약에 물이 없어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지구에서 살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물이 있는 환경, 그 반대가 훨씬 많잖아요. 물이 없는 공간이 훨씬 많잖아요. 생명체라는 정의는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식물? 동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에 대한 개념이 우주 공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가령 예를 들면 숨을 쉬지 않는 어떤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숨을 쉬지 않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사실 지구인들은 물과 생명이라는 공식만 알고 있지 저 별자리 건너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일이 글쎄요 저희가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에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명체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들에게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는 왜 꼭 지구랑 똑같은 것만 찾으려고 애를 쓰는지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마 그 편이 훨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케플러 망원경 은퇴 소식이 들려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제명이 안 되는가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보이저 아시죠? 보이저. 말 나온 김에 보이저. 77년에 발사된 인류가 제작한 물건 중에 가장 멀리 날고 있는, 심지어 아직도 날고 있는, 이게 날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주 공간이다 보니까 비행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가면 쭉 가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관성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서 지구랑 멀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날고 있는 이유. 지금 태양권 계면 정도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아마 2030년까지는 지구와 교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요. 보이저가 태양권 계면을 통과해서 성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를 한 기억이 나요. 태양권 계면은 태양계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태양계를 넘어선, 그러니까 태양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냥 다른 공간, 태양계가 아닌데 그런 말이죠. 그러면 태양계 말고 일종의 성간 공간으로 들어갔겠구나,
태양계와 뭐 그 다른 어떤 뭐 행성들, 항성들 사이의 어떤 빈틈, 공간, 거기서부터는 어떤 인력을 받고 보이저가 멀어질까, 이런 고민도 좀 들죠. 네. 이게 좀 태양계를 넘어갔구나. 이게 흔히 스케일을 말하면 뭐 아이돌 그룹들 보고 국내용이냐, 뭐 해외용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국내파, 해외파 이런 식으로요. 그만큼 스케일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태양계를 벗어난다. 네. 77년부터 계속 멀어져 가면서 대단합니다. 네. 미국 보고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천조국. 국방비 천조 쓴다고 네티즌들이 조롱과 부러움을 표현한 그런 뜻으로 미국 보고 천조국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건 좀 천조국의 이런 점들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저 인공위성의 성능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보이저 프로젝트가 아직도 가동 중에 있다는 게 매우 놀라운 점이죠. 보이저 홈페이지를 가봤어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보이저 프로젝트. 보이저가 지구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그런 거리도 보입니다. 홈페이지 보니까요, 대충 하루에 한 160만 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멀어지고 있네요. 네. 제가 하루에 열심히 달려봐야 한 자전거로 150km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160만 킬로미터 대단합니다. 우주 공간이 대충 영하 한 235도 정도 된다고 해요. 네. 보이저가 일하고 있는 환경이요. 네.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70년대에 만들어진 컴퓨터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는 건 무척 놀라운 일이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스마트폰 스펙이 그쪽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꼭 스펙 문제가 아니라서요. 스펙 문제를 떠나서요. 제가 되게 부러웠던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저 엔지니어들 말이죠. 얼마 전이 아니고 몇 해 전에 가디언지에서 르포를 쓴 기사가 기억이 나서 좀 몇 자 좀 꺼내봤는데요. 보이저 엔지니어들 말이에요. 보이저 카메라는 25년 전에 이미 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년 전에 꺼졌으면 한국 같으면요, 프로젝트를 없애겠죠, 그죠? 네. 그냥 너 갈라면 가라. 컴퓨터 하나 남겨놓고 뭐 담당자 하나 정도 세워놓고 그냥 뭐 갈라면 가라,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또 보이저 프로젝트 말고도요, 온갖 오퍼튜니티 등등, 화성 탐사 로봇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사 프로젝트들이요. 당시 16세의 대학원생으로 보이저 팀에 합류한 수지 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50대 중반이 됐겠죠. 보이저가 마지막 교신을 보낼 때 아마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40년이 넘게 보이저를 관리하는 이들, 대변인도 있어요. 대변인은 이미 80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변인이고요. 그들의 명함은 프로젝트 매니저, 보이저 인터스텔라 미션. 네. 이 명함을 지키기 위해서 진급도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엔지니어들의 희생을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보이저를 태양계 끝까지 보내는데 성공했을 그들의 팀워크,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냥 단지 희생을 강요한 것인가? 꼭 그렇지도 않고, 40년이 넘게 보이저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준 나사가 제일 큰 이유겠죠. 이런 게 굉장히 부럽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다 모가지치고 박사 한 명에 비정규직 몇 명 이렇게 박아놓고 끝냈을 텐데 말이에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돌아가야 일종의 롤 모델이 되고, 그들의 나아갈 바, 그리고 프로젝트의 처음과 완성을 보면서 미래 박사들이, 박사급 공학자들이 그런 어떤 환경 기술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정말 부럽죠. 네. 정말 부럽죠. 오늘 민소. 괜히 말이 길어졌어요. 우주에 있는 로봇들 혹은 위성들 말이에요. 배터리 어쩌고 때문에 수명이 준다 이러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입덕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위성들 말이에요. 케플러는 일을 조금 더 해줬으면 바랬는데, 네. 이후 후속 망원경에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네. 인류의 어떤 새 생명 찾기 프로젝트는 끝이 난리가 있겠습니까? 언젠간 찾고야 말겠죠. 몇 세기가 걸리든 간에요. 사실 제가 천체물리학자를 꿈꾸는 소년이었었는데, 소시적이에요. 고2 때 때려쳤어요. 네, 수학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인생의 쓴맛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호기심만 가지고 되는 일들은 세상에 없구나 말이에요. 수학을 모르고 천체공 물리학을 공부하는 건 한글 모르는 사람이 기자질 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물론 이 짓도 하다 보니 한글 안다고 기자들 잘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아침에 외신을 보다가요. 네, 오랜만에 케플러 소식이 들어와서요. 주저리 전해드렸습니다. 들으면 똑똑해지는 방송 아닙니까? 네, 오늘 민소. 오늘 민소. 팟빵에 108번네님께서, 네, 108번네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 개시땅나무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개시땅나무. 장미과의 개시땅나무. 6, 7월에 꽃피는, 앞으로는 이걸로 욕을 대신하자면서요. 네, 개시땅나무. 네. 또 우리 단골 손님이죠. 제이님 유튜브에, 네. 한우집 민소, 이게 종로에 있어요. 민소라고, 민소. 네. 지난번에 방송에서 민소가 뭐냐고 묻는 질문에 제가 한우집 민소가 유명하다고 해서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한번 민중의 소리 명함들 한번 가볼까요? 네, 민소. 네. 네. 또 나는 자연인이다. 한번 뵌 것 같은데요. 예전에 무슨 CF였죠? 나는 자연인이다. 우루사인가요? 네, 뭐 그런, CF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번 뵌 것 같습니다. 아이디가 나디고요. 기무사 위수령 발동에서 계엄령을 준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네요. 민중의 소리로 혼내주세요. 국회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 건강을 위하여 푹 쉬시고 노동시간 주 52시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무사는 없애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간 차원으로 군을 조사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기관이 생겨야 군대도 더 이상 썩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무대, 헌병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통합해서 다른 기관으로 가든가요. 대신에 조직의 수장은 네, 민간이어야 합니다. 가급적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 출신이 하면 좋겠죠. 그래야 각종 비리들을 막을 수 있어요. 뭐 육사 몇 기 뭐 이런 똥별들도 죄다 모가지 칠 수가 있고요. 오늘 민수 함께하고 계신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충 6시에 업로드 되고요. 팟캐스트와 유튜브, 아이튠즈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요. 네, 유튜브나 팟빵 아무데나 댓글 달아주시면 네, 제가 전부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한번 나갈게요. 우리 강산 푸르게. 우리 강산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오늘 민소.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있는 날인데요. 네, 청와대 다들 인도에 갔어요. 청와대 라이브도 인도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은 소식 전해드릴 게 없겠네요. 인도 뉴스를 보는데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 보입니다. 길가에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이 사람 키만큼 큰 간판으로 한 50m 간격으로 얼굴이 쭉 서 있더라고요. 이런 광경을 또 보네요. 50년 국빈 방문 동안에 인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참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문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문푸심 쩔겠어요. 문부심.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삼성 2공장을 들린다고 하죠. 휴대폰 공장이요. 이재용이 곧바로 날아갔습니다. 대통령과 이재용의 만남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애들 말로 할만하안이라고 하죠.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할만하안.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을 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떡할 겁니까? 이재용 승계는 또 어떡할 거고요. 지금은 장밋빛 미래를 꿈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적폐청산의 시선을 모아야 할 때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할 말 하안. 네.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겠다. 참외밭에서는 집신을, 오얏잎밭에서는 갓끈을. 네. 괜히 쓸데없는 빌미를 주지 말았으면 해요. 오늘 민소. 조미회담, 네, 삐그덕삐그덕 되는 것 같죠? 폼베이어가 관을 들고 나갈 줄 알았는데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죠. 뭐가 잘 안 풀리는 모양이에요. 조중동은 신난 표정이던데. 국내 기사는 됐고요. 네.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니까. 뭐 또 온갖 요구 투집 잡기, 뭐 그런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조선 외무성의 담화가 나왔는데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외무성 대변인 조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 언급, 평양 7월 7일 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7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역사적인 첫 조미순회 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이후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은 조미순회 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미 고위급 회담에 쏠리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조미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을 맞게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6일과 7일에 진행된 첫 조미 고위급 회담에 나타난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가 그지없는 것이었다. 이건 북이 삐졌네요. 네. 뭐 그래 보입니다. 우리 측은 조미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과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변함없는 의지로부터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의 균형적인 이행을 위한 건설적인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요 문장이 좀 눈에 싹 들어옵니다. 균형적인 이행을 위한 건설적인 방도를 제기하였다. 네. 아마 종전선언 뭐 이런 문제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할 때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 정전협정 체결 65도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해야 할 때 대한 문제. 맞네요. 종전선언.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 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대출력 발동기 시험장을 폐기하는 문제, 미군 유골 발굴을 위한 실무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때 대한 문제 등 광범위한 행동 조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건 북이 제기했다는 건데요.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종전 선언을 발표할 때에 대한 문제. 그러면 이제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ICBM의 생산 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시험장을 폐기하는 문제, 그리고 미군 유골 발굴 실무 협상 재개, 뭐 이런 것들이 요구 사항인데 여기서 제일 북이 얘기한 것 중에 포인트는 정전협정인가 봅니다. 네. 회담에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를 위임함에 따라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폼베이오 국무장관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일단 친서도 같고요. 회담을 깨겠다는 의도는 아닌 거예요.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싱가포르 순회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훌륭한 친분 관계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감정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앞으로의 대화 과정을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다. 여기서 반전이네요. 그러나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O 신고요 검증유하면서 일방적이고도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이게 꾸르라는 거죠. 네. 검증하면, 니네가 검증 받으면, 니네가 이 테스트 통과하면 정전협정 해줄게.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아마. 이게 미국의 일반적인 미국 주류의 시각이니까요. 와서 꾸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국가 대 국가 협상이 아니고 너네는 우리한테 진 거야, 와서 꾸러, 이제 이런 입장이죠. 미국은 한 번도 그 자세에 대해서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세 악화와 전쟁을 좀 더 읽어볼게요. 정세 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문제인 조선 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보세요, 이래서 북이 삐진 거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리저런 조건과 구실되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종전선언을 하루빨리 발표할 때 대한 문제로 말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이며 근 70년간 지속되어 온 조선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로서 북남 사이의 판문점 선언에도 명시된 문제이고 조미순회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였던 문제이다. 미국 측이 회담에서 끝까지 고집한 문제들은 과거 이전 행정부들이 고집하다 대화 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 위험만 증폭시킨 암적 존재이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합동군사연습을 한두 개 일시적으로 취소한 것을 큰 양보처럼 광고했지만 총 한 자루 폐지하지 않고 모든 병력을 종전의 자기 위치에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연습이라는 한 개 동작만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것은 언제적이건 임의의 순간에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극히 가역적인 조치로서 우리가 취한 핵시험장의 불가역적인 폭파 폐기 조치에 비하면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죠. 네. 회담 결과는 극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측이 조미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부합되게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어리석었다고 말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었다. 이게 밀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낡은 방식으로는 절대 새 것을 창조할 수 없으며 백전백패한 캐캐묵은 낡은 방식을 답습하면 또 실패밖에 차려질 것이 없다. 조미 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싱가포르 순회 회담에서 짧은 시간에 귀중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조미 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쌍방이 순회급에서 합의한 새로운 방식을 실무적인 전문가급에서 죄버리고 낡은 방식으로 되돌아간다면 두 나라 인민의 이익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수뇌부분들의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마련되었던 세계적인 싱가포르 순회 상봉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외무성 담화인데 이렇게 온화한 느낌의 외무성 담화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막 쌍욕을 퍼붓는다시피 막 다다다다 퍼붓는데 이번 첫 조미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조미 사이의 신뢰는 더 공고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네, 이거 셉니다. 이거는 제일 세죠, 이게. 온화하지만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할 수 있는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하면서 최대의 인내심을 가지고 놓쳤어요. 있다. 최대의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을 주시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선의의 인내심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미국은 저들의 강도적 심리가 반영된 요구 조건들까지도 우리의 인내심으로부터 받아들여지리라고 여길 정도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조미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이를 위해 실패만을 기록한 과거의 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기성에 구애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 신뢰 조성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 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러나 미국 측의 조바심에 사로잡혀 이전 행정부들이 들고 나왔던 낡은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비핵화 실현에 부합되는 객관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좋게 시작한 쌍무관계 발전의 기류가 혼탕할 수 있다.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 조미 양국에는 물론 세계 평화 안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에도 커다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서로가 필경 다른 선택을 모색하게 되고 그것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미국은 수뇌분들의 의지와는 달리 역풍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기대에 부합하고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인가를 심중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할 말은 다 했네요. 네. 일단 정전협정에 대한 미국의 얘기가 전혀 없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행동도 보이지 않는다는 북의 싸늘한 비판입니다. 일단, 저희가 예상할 때는, 뭔가 그래도 한두 개는 합의를 하고, 폼페이오가 관을 한 200개 들고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갔어요. 아주 빈손은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준 친서를 가지고 갔죠. 네. 관계를 깨겠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꽤나 정갈합니다. 네. 죄처되니 뭐냐는 공격적인 말투도 없고요. 네. 친서도 써줬고. 어떤 방식이 크고 잡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망해라 써제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쓰다가 나중에 현송월이 부활하는 기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적당히 완급 조절하면서, 네. 언론들은요. 네. 보니까 이제 보수 언론들은 좀 고소하다 싶은 표정이에요. 잘 됐다 이런 표정입니다. 땡땡땡 일보들 있잖아요. 네. 무슨 패전국 대하듯 다르지 말아라 이런 거죠. 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잘 되려면요. 이렇게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뭔가 이렇게 잡음이 많으면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네. 싱가포르 선언 말이에요. 오늘 민소. 어제 제가 민통선에 들어갔다 왔는데요. 취재하러 갔던 건 아니었고요. 강화도가 섬이잖아요. 강화도하고 김포하고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데요. 강 이름이 염화강입니다. 네. 염화강을 끼고 올라와서 한강으로 빠지는 그런 길이죠. 병인양류, 신명류 겪었던 바로 그 염화강입니다. 자전거 타고 갔다가요. 얼떨결에 쑥 들어갔어요. 인터넷에 평화누리길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요. 1, 2, 3, 4길이 있거든요. 어쩌다가 김포시를 한 바퀴 돌게 됐어요. 대충 한 120km 정도 달린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팔과 다리가 숫덩이가 됐습니다. 네. 이 평화누리길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동네 근무했었는데요. 한 20년 전에 말이죠. 해병대 이사단이요. 강화도의 일부 구간에 해안을 따라서 철책이 쳐져 있습니다. 김포 쪽 구간은 아예 도배가 되어 있고요. 한강 쪽하고요. 네, 혹시나 물질로 북에서 넘어올까봐 겹겹이 철책이 쳐져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워요.
그게 또 한강 상류에서 하류로 가는 길이라 그냥 몸을 맡기면 쭉 그냥 서울까지 한 방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일부 구간 이렇게 쭉 해안선을 따라서 철책이 쳐져 있습니다. 이중으로 쳐진 곳도 있고 말이죠. 평화누리길이 그 철책을 따라 나 있어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군인들만 다니던 길이었는데요. 그 민간에 개방을 했더라고요. 물론 군데군데 초소도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방을 했더라고요. 다니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종전이 선언되고 슬슬 긴장 완화 측면으로 접어들면 일일이 신고하던 어선들도 출입이 좀 비교적 자유로워질 테고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랍니다. 이게 철책만 없어져도 정말 장관이거든요. 오히려 물론 철책 때문에 쓸데없는 유흥업소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면 지역이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오는 길도 그렇죠. 네. 한강 상류 구간 거의 고양시까지 와야 철책이 없어지는 거의 김포시 전체가 아주 그냥 철조망으로 꽁꽁 둘러쳐져 있다는 뭐 그렇게 보셔도 되죠. 굳이 뭐 DMZ 비무장지대까지 열거할 거 있습니까? 후방에 있는 이런 철책들부터 좀 걷어도 후방이 좀 덜 부담스럽잖아요. 뭐 언제까지 쳐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네. 이렇게 좀 이런저런 카드들 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네. 폼나잖아요. 어쨌든. 네. 철조망 걷는다 그러면 뭐 장난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김포 쪽도요. 북한이 바로 보이는 곳이라서요. 황해북도 암실리가 한눈에 보이죠. 네. 전시용 마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요. 네, 지나가는데 편말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이거 뭐지? 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하고 쓱 지나갔는데 한참을 지나갔더니 다른 검문소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검문소마저 지나니까 차가 한 대가 쫓아와요. 무섭잖아요. 네, 민통선에서. 그러니까 차를 보내려고 길가에 섰는데 차가 같이 서는 거예요. 제 뒤로. 이건 뭔가 이러고 뭔가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머리 희끗한 양반이 한 명이 내렸습니다. 물어봤어요. 군인이세요? 공무원이세요? 군무원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평화누리길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요. 네. 앞으로 자전거는 이렇게 민통선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그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트레킹은 안 된다더라고요. 네. 걸어가는 건 안 되는데 자전거는 보내준다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명이 민간인이 지나가서 숨어버리면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전거는 보내주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길은 참 조용하고 좋습니다. 김포평화가 또 굉장히 예쁩니다. 문수산 산세도 굉장하고요. 네. 여행 한번 가보실만 해요. 물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좀 함정이긴 합니다. 네. 길이 열리고 사람이 다니면 자연스레 이런저런 인프라도 생깁니다. 어쩌면 그런 걸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대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요. 네. 전화가 오면 이랬습니다. 띠르륵 전화 오잖아요. 필승 꼭 한 놈 잡겠습니다. 몇 중대 몇 소대 이병 땡땡땡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필승 꼭 한 놈 잡겠습니다. 이게 구호였어요. 네. 꼭 한 놈 잡겠습니다가 뭔가요? 네, 촌스럽게. 네, 초소의 크레모아니 뭐니. 참 그때 생각하면 정말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오늘 민소. 우리 안철수님이 또 철수했습니다. 국민이 다시 소환하지 않는다면 정치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는군요. 정치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겠다고요. 야인인 건 좋습니다만 뜬금없이 국민의 명령이다 하고 짠짜라짠 나타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오늘